자, 4부는 정치권에서 일당백을 하고 계시는 두 분의 용자들과 함께합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이 얘기하면 항상 자기 지역구 말씀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이제 선거가 이제 1년 네. 좀 더 남으니까 네. 뭐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제가 괜한 질문도 드렸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 향해서 이상민 장관 파면하라, 국회가 직접 나서겠다라고 해임 건의안 탄핵 소추안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말씀 좀 주십시오. 네, 이상민 장관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국조 전에 얘기하는 것은 그 민주당의 입장과 관련된 얘기를 계속하면 또 민주당 얘기라고 또 하시니까 네. 제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네. 이번 국정조사의 첫 번째 목표는 누가 뭐래도 진상 규명입니다. 그리고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책 마련. 이게 세 가지 목표이겠죠. 첫 번째 진상 규명과 관련돼서 이재호 상임고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상 규명의 첫 시작은 책임자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 말로 제가 대신 왜 민주당이 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이 거취를 분명하게 하라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재호 고문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의 육성으로 계속 얘기 드리는 것보다는 당내에 여당 내의 목소리에 좀 귀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 국정조사 보이콧이나 파행 되는 거 아니냐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국정조사 보이콧 파행까지는 뭐 가지 말아야 되겠죠. 국민들이 원하는 게 국정조사였고, 그래서 저희 여당이 합의를 진통 끝에 했죠. 네. 했는데 이 일이라는 게 모든 게 순서가 있습니다. 앞뒤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한참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얘기했고 최근에도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서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뿐만 아니라 서울경찰청장도 국가수사본부에서 소환을 할 수도 있다. 수사의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네. 올라 있는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입법부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그 국가수사본부도 문재인 정부에서 탄생시킨 산물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순서가 있는데 과연 지금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예산안을 통과한 다음에 국정조사를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굳이 또 야당에서 이러한 정쟁,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을 위한 소재를 끄집어낼 이유가 있었겠느냐. 그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소재를 자꾸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밖에 들 수가 없는 겁니다. 돌리는 것이다. 이재호 고문 얘기하셨긴 하셨지만, 자, 특수본의 꼬리자르기 수사에 관련돼서 국민적인 비판이 아주 비등합니다. 알고 계실 거고요. 이번 국정조사의 목표가 이상민 방탄 국조가 되는 게 아니냐. 오히려 반대로 이상민 방탄에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사태 초기에, 참사 초기에 이상민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는 여당 내 여론이 상당히 비등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 버렸습니다. 용산의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죠. 대통령 뜻이라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순방 전후에 이 공항에서 보여주셨던 이상민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애틋한 마음들은 전 국민들께서 다 보셨습니다. 이상민 방탄 국정조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그 책임자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상식의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특수본 수사, 국조의 최종 목표가 이상민 일병 구하기가 아니라면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가 어떻게 정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권한을 행사하고 싶으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권력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상민 짧게요. 예. 장관 방탄 국정조사를 그랬는데요. 이건 너무 국정조사 자체 여야 합의의 산물을 폄하하시는데 아, 국정조사의 대상에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이 들어가 있고요. 네. 국가안보실에 국가위기관리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요구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인 게 대검찰청의 마약 관련 담당 부서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행안부, 경찰청, 소방, 안전본부뿐만 아니라 서울시 소방본부까지 수도 없는 기관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상민 장관을 위한 국정조사입니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예. 하나만 더 네, 말씀드리면 말씀 주십시오. 국정조사의 주체는 국회의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폄하하면 안 되고 이상민 장관을 방탄 국정조사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내놓으려면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네.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본회의 통과하면서 기간을 정했어요. 뭐 증인이라든지 대상 네. 기간을 정했는데 그 부분은 합의가 잘 됐다고 보시는지요? 조사 기간이 45일인데 네. 예산안 심사 기한이 12월 2일이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면 37일에 불과하고 네. 그 12월 9일까지가 정기 국회인데 그걸 기준으로 하면 30일입니다. 저도 이제 국회 보좌관으로 있을 때 국정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3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러한 참사를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짧다 이 짧은 말씀입니까? 측면이 있습니다. 예. 당연히 그 좀 아쉬운 점이 제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도 매우 아쉬운 점이 그 조사 기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또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발표하고 다음 날 또 뒤집는 아까 대검 말하는 거죠? 대검 예. 얘기를 하셨는데 마약 얘기하셨는데요. 원래는 대검찰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직접 발표를 하셨는 건데 네. 그게 하루 만에 또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약 수사 책임자로 한정돼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여야가 어렵게 정말 오래간만에 합의한 내용들이 하루 만에 뒤집어지는 전례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 이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이번이 제 기억으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소위 말하는 검수안박법을 통과시킬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또 당내에 돌아가서 파기하셨죠. 뭐 이렇게 계속 그러한 전례가 여야 간 합의한 내용들이 파기되는 이런 전례가 계속 만들어진 것은 매우 이제 의회 정치 차원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조를 합의한 내용은 정치의 복원 차원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이창근 팩트 위원장님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정리 좀 해주시고요. 예,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이겁니다. 국회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국정조사 기간은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고 네. 본회의 의결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고요. 국정조사 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후 자료 제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예산안 처리 이후에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열거를 했어요. 네. 열거를 했고 그 디테일한 세부 과정을 그 민주당과 저희 국민의힘 간의 간사 간의 합의를 또 협의를 하는 건 과정입니다. 네. 그런 과정을 거친 거지 이게 뒤집은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발표문을 보시면은 이걸 뒤집었다 할 수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 애초에 뒤집을 생각이었으면은 합의를 했겠습니까?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국정조사 이제 시작되니까 그 저도 지켜보고 뭐 팩트를 얘기하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를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지난주 금요일 날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회동이 있었습니다. 자, 여야 평가가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 민주당은 조금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윤재관 네. 부의장님. 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나는 것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근데 지금의 시국을 보면 이분들이 만나면 그분들의 무게를 볼 때 그 무게에 합당한 얘기들이 오가고 네. 그것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메시지로 전달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정당하고 온당한 것이죠. 근데 알려지기로는 공식적인 브리핑도 없었고 사진 한 장도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만은
참석자들께서 전원으로 얘기하시는 것들을 보면 민감한 현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직접적 언급이 없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3시간 20분 동안 약간의 맥주를 곁들여서 대화가 오갔다. 이게 핵심인데요. 월드컵 얘기도 했고. 네. 근데 이렇게 한가하실 때인가요? 이분들이 만나셔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지금의 국정조사를 어떻게 하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서 국민들의 요구, 국민들이 합당한 요구에 대해서 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특히나 지금의 1년 내내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민생고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당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현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원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 이분들은 정말 한가하시구나. 국민들은 정말 죽겠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한가한가.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네. 특히나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진 한 장, 공식적인 브리핑 없이 그냥 전원으로 어떤 분들이 내가 얘기해 주는 것만 국민들에게 알려줘 라는 형식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정상적인 취재조차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취재 제안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건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멱살을 보면 그것은 투명성의 확대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 정국 운영 계속되는 것은 어떤 경우도 바람직스럽지 않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성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근 위원장님도 답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민주주의 후퇴까지 얘기 나오시고 얘기를 과도하게 과장해서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이걸 모든 걸 뭐 다 오픈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또 취재자 말씀하시는데, 행보라는 거는 공식 행보가 있을 수 있고 비공식 행보가 있을 수 있고, 언론에 공개가 있을 수 있고 비공개가 있을 수 있고, 사전 브리핑이 있을 수가 있고 사후 브리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대통령 일정과, 민주당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야 일정, 여당 일정, 야당 일정, 그거는 그러한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요. 소통은 대외 소통도 있지만 대내 소통도 있습니다. 대내 소통, 예. 당내 뭐 그렇습니다. 여당하고 정부와 여당은 한 몸이 될 수밖에 없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당에 대한 무한 책임, 또 당은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 결국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에 해동은 정기국회 예산안이라는 게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걸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이 수립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을 시작하는 것은 2023년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하지만 그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예산안을 정권을 중간에 인수했기 때문에 수정 예산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보고 당내 소통을 통해서 국정을 잘 끌어가기 위한 행보인 겁니다. 그렇게 봐주셔야지 이것을 민주주의 후퇴니 취재 제안이니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취재가 기자들이 관심이 많겠죠. 그 일부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그걸 한가하게 그냥 사적인 얘기만 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저도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오간지 알 수 없지만, 과연 3시간 이어지는 만찬 동안에 과연 그런 한가한 얘기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보도는 그러니까요. 되고,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취재 제안과 관련된 문제를 제가 계속 취재 제안이 제기하는 아니죠. 것은 지금 습관적으로 계속 그러한 사례가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특히나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현안에 대해서 얘기들이 오고 갔으면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정확히 전달돼야 되는데, 정확히 전달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중구난방으로 얘기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분들이 만났는데 한가하게 현안 문제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없었다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어떤 얘기를 일단은 듣겠습니까? 뭐 저희가 국민의 목소리를 좀 예. 귀담아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김행 비대위원이 참석했다고 들어보니까 본인은 무거운 얘기는 없었다고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무거운 얘기라는 게 헤비하다 라이트하다 하는 네. 게 꼭 무거운 얘기나 표현한 사람과 전하는 사람의 차이에 어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겠지만
분위기가 무겁다고 해서 현안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거운 얘기 없었다는 그 표현에 그 3시간 동안에 국정 현안을 논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식사 자리라는 게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도 런치 미팅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여야가 미팅을 할 때도 식사를 하면서 미팅을 하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야가 논의할 때도 그런 주제들이 논의가 안 됩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알겠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논의됐다고 알려진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이 얘기하고 또 장경태 의원이 또 제기했던 또 순방 사진 논란 요 얘기가 좀 언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는지요? 이분들이 만나셔서 이 얘기가 꼭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김의겸 의원 그 질의에 대해서 국감 마지막 날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 조금 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때 질의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한번 보시면요.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술자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한동훈 장관 그 자리에 참석했었느냐. 이게 그것을 사실로 단정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실처럼 주장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사자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었거든요. 야당 의원에게 이러한 질문마저도 입을 닫으라고 얘기하시면 아 이게 정말 민주주의가 맞나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장경태 의원이요. 의원 건과 관련돼서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취재 제한 때문에 이게 벌어진 일 아닙니까? 풀 기자단 우리의 순방을 함께했던 기자단이 함께하는 취재를 허용했으면 조명이 어떻게 됐다는지 그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다는지 이런 얘기들은 그 취재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확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해서 일정을 수행을 하고 나니 뒷말들이 여러 가지가 생기고 그리고 정보를 공개를 정확히 안 하니 조명이 어땠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근본 원인은 취재라고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에게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것의 원칙 그리고 그것의 가장 기본을 좀 지켜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이 귀중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도 없었겠죠. 이창호 위원장님 말씀 정리 좀 해주시면 취재 마무리 제한이 짓겠습니다.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사후에 다 제공을 네. 했고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윤재관 부의장 말씀대로 풀 기자단을 허용을 해서 취재를 했다고 한들 민주당이 과연 또 다른 트집을 안 잡았겠습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고요. 김의겸 국회의원입니다. 아까 국회의원이 질문할 수 있죠. 하지만 국회의원이 가지는 국회의원직이라는 고귀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김의겸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자 또 공당의 대변인입니다. 공당의 대변인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입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했는 게 과연 질문입니까? 그리고 아니라고 했는데 더 탐사라는 그러한 유튜버 방송을 하는 언론 매체와 협업을 했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밝혀졌는데 본인은 사과 한마디로 끝났고 민주당에서 조치를 했습니까? 조치가 없었습니다. 장경태 의원 최고위원입니다. 최고위원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지도부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저희가 영상을 제공을 하고 다 했다고 한들 안 믿지 않고 사람을 보냈다. 사람을 보냈다 하더니 또다시 현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했다. 나중에는 기분 모욕죄까지 그러한 말들을 만들어내고 과연 이게 민주당이 스스로 반성하는 건지 그걸 되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짧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걸로 넘어갈까요? 반대 사례를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김의겸 짧게요? 의원은 네. 이번에 그것이 거짓이라고 경찰 조사에서 첼리스트가 얘기한 뒤에 곧바로 유감 표명을 하고 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이렇게 신속하게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한 사례는 저는 좀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 점을 좀
좀 얘기 알겠습니다. 꼭 드리고 싶고요. 네, 한 가지 더 사례를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마지막 주제로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결국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불거지고 있는데 뭐 당내부에서 우려 목소리 있고요. 국민의힘 안에서는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재명 대표 부분. 지금 뭐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뭐 저희 개인 의견으로 전제를 네.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나치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회피를 위한 방탄국회 만들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최근에는 민주당의 소위 소장파라고 하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원로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박찬대 의원까지도 나서서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하셨어요. 그런 걸 봤을 때 민주당이 이제는 좀 정상적으로 야당으로서의 책무가 민주당이 민생이라고 했는 그런 슬로건에 맞게 정상적으로 좀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가 계속되면 될수록 이것은 국민들의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네, 말씀 주십시오. 무엇이 방탄국회인지 저는 알 수 없는데요. 지금 국회가 공전을 하고 있거나 장애투쟁 때문에 국회가 그 일정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방탄, 이재명 방탄으로 모든 것을 다 치환하시는데 그게 국민에게 먹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좀 의문입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공정에서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52% 과반 이상이 지금의 이재명에 대한 수사, 민주당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이다. 정치적인 수사다. 야당 탄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공정한 정당한 수사다라고 하는 것은 40%에 불과합니다. 특히 대구 경북에서도 이 비율이 이 견해에 대해서 3%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당은 성찰하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하고요. 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최근에 그 검찰의 수사를 보면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를 하십시오. 수사를 하고 있죠. 수사를 하되 언론 플레이만 하시면 안 되죠. 수사는 수사답게 하고요. 언론 플레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당하게 다 신고했던 현금마저도 무슨 뇌물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돌리면 이건 이재명이 아니고 어느 국민도 이렇게 검찰의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에서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고 한 집안이 풍지박산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이기 전에 이러한 검찰의 수사는 우리가 정말 구시대 유물로 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거 한번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금방 그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지난 21일부터 22일 조사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여론조사 얘기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 오늘 리얼미터 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36.4% 상당히 많이 올라간 그래서 30대 중반까지 지금 간 모양새고 또 민주당 지지율도 보면 이게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21일부터 23일 조사한 내용인데 민주당이 또 많이 올렸어요. 51% 국민의힘 31% 하락한 모양새거든요. 같이 한번 말씀 주십시오. 아까 네. 무엇이 방탄이라 그랬는데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전 국민이 세금으로 고통받고 있고 공시가격 하락과 관련해서 저희가 야당일 때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지나친 공시가격 현실화는 지금 맞지 않다. 그래서 서민들이 이제는 종부세를 내는 그런 상황이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종부세 관련해서 논의를 하자. 공시가격 관련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당이 지금 협조하고 있는 게 방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비호감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여론조사라는 거는 물론 일희일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탄국회의 또 다른 증거가 이것은 여야도 다 함께 반성해야 됩니다. 네. 여야가 모두가 다 비호감도가 60%에서 왔다 갔다 알겠습니다. 합니다. 이거 더 이상 구체적 얘기를 하면 또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 시간 다 때문에 됐습니다. 예. 우리 국회가 반성해야 되는 거고 네. 그것이 방탄의 증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아까 언론 플레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민주당 말씀대로 고발을 하십시오. 고발해서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밝히면 됩니다. 자,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미디어 트리뷴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다 오늘 여론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네.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의 짧게요. 네. 여론조사 관련돼서 정치권이 전체가 다
깊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 동의합니다. 네. 근데 지금의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신뢰 위기가 아주 심각하다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최소한의 염치가 있어야 되는데 염치가 없는 정치가 계속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국민적인 여론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다음에 여론조사 그 얘기로 하고 그때 시작을 할 시간이 지금 다 됐습니다. 문장만 하겠습니다. 한 문장만 해주십시오. 정부 여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당대표 제발 그렇게 이창근 해주십시오. 위원장, 윤재근 부의장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